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슨입니다. 오늘은요 현재 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 두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 잠깐 간단히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병원에서 3년 차에 그만두고 지금은 경기도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3년차 보건교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이 아산병원에서 3년 차에 퇴사하고 지금은 경기도 초등 보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4년 차 보건교사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 선생님들께서 이제 사정상 개인 노출이 조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선생님은 아민트 선생님이라고 제가 이제 호칭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은 제가 이지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참여해주시는 선생님들께 다 이제 좀 루틴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우리 두 선생님들 중 한 분께서 이제 저와 어떻게 인연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프라 선생님하고 같은 병동에서 계속 근무를 해서 인연이 닿아가지고 이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같이 이제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던 후배였고, 제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했었을 때도 굉장히 이제 예쁘게 네? 봤던 후배였는데,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지금 이제 보건교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 저도 이제 학부 시절에 교직 기술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또 보건교사는 어떤 일을 하고 또 이런 저희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일들을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해 주실 수 있겠냐라고 했더니 또 이렇게 응해줘가지고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아까 전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을 때 사실 저희가 다 이제 같은 병원 이제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두 선생님 모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산병원이라는 병원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빅5라고 하는 이런 병원이고 간호사로서 근무를 했을 때 가장 좋은 복지와 또 좋은 연봉을 받고 이렇게 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셨었는데 혹시 퇴사를 하시고 이렇게 보건교사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교대 근무가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약간 수면에 많은 영향을 미쳤었는데 수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잘 잤었는데 일을 시작한 이후부터 조금만 소리가 들려도 못 자고 좀 이런 불면증 같은 게 심했어요. 그래서 뭐 30분 자고 출근할 때도 있었고 뭐 2시간 자고 출근할 때도 있었어가지고 이제 교대 근무가 좀 힘들어서 뭔가 좀 안정적으로 정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 보건교사라는 게 또 제가 자격증이 있다는 걸 또 이제 활용을 하게 됐고 그리고 뭔가 그 다달이 이제 저희는 스케줄이 나오잖아요. 간호사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6개월 뒤에 뭔가를 하고 싶다, 뭐 1년 뒤에 뭔가 하고 싶다 이런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안정적으로 좀 교대 근무를 하지 않고 하는 일을 찾다 보니 보건교사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네, 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아민트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다면 네, 저도 교대 근무가 제일 힘들었는데 이게 어쨌든 제가 듀티를 짜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살라고 딱 정해주는 느낌이 너무 안 좋았고 그리고 제가 잠이 많아서 매번 약간 시차 적응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규칙적인 걸 해야겠다라고 한 게 가장 큰 퇴사 이유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해주신 게 이제 교대 근무에 관련해서 이제 좀 힘들었던 점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교대 근무를 거의 뭐 6년 차도 저도 했으니까 진짜 그 느낌이 어떤지 정말 너무 공감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어떻게 퇴사를 하시게 되셨는지 정말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이 간호사라는 직종이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도 되게 다양한 길이 많이 있는데 꼭 이렇게 보건교사라는 직종을 선택하게 되신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는 사실 예전에도 조금 안정적인 직장을 좀 가지고 싶었고, 또 근데 또 의료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두 개를 이렇게 했을 때 교집합이 보험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보험교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는 이제 보건교사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퇴사를 할 때에도 그냥 막연하게 뭐 교대 근무를 하지 않는 간호사를 하자 약간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보건교사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이 없었는데 딱히 대학 다닐 때도 그렇게 크게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아미트 선생님이 준비를 하신다고 하길래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저도 같이 따라서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함께 그냥 준비하게 됐었어요.
네.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좀 중간에 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두 분 다 그러면은 교직 기술을 하시게 된 뭐 계기가 있으셔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제 사실 이게 보건교사 그 교직을 하려면은 그 저희가 성적순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성적이 잘 나와서 하신 건지 아니면은 진짜 내가 간호학과에 들어가서 보건교사를 나중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교직을 선택하신 건지 이거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이것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간호학과를 나와서 보건교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해서 학점 관리를 하고 교직 기술을 하게 되었고요. 이 친구는 저는 사실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도 간호학과를 갈 생각이 전혀 없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간호학과에 가게 됐고 간호학과에 와가지고도 저는 저희 학교가 교직 기수가 가능한 학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1학년 때 정말 다행히 제가 그냥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은 됐었는데 이제 교직 기술을 선택하는 순간이 왔어요. 근데 저희 언니가 대학 다닐 때 2학년 때 이제 교직 기술을 선택을 하는데 언니도 간호학과? 아니 언니는 간호학과는 아니고 다른 학과인데 교직 기술을 받을 수 있는 학교였어요. 근데 언니가 그때 자기는 교사의 뜻이 전혀 없다고 교직 기술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졸업할 때까지 3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교직 기술을 했었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진짜 순전히 거의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교직 기술을 했다가 이제 뭐 다행히 이제 이거 그거 이수를 하면서도 내가 교사를 하겠어? 약간 좀 이런 생각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때 따놨던 교원 자격증이 이제 퇴사할 때쯤 빛을 발해서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하게 됐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정말 잔소리를 듣기 싫으셔서 하셨지만 좋은 결과가 있으셨네요. 네, 정말 솔직한 답변입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저도 이제 사실 그 교직 기술을 했기 때문에 그 교원 자격증 2급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지금 혹시 근무를 하시는 게 그 임용고시를 보시고 이제 하시는 건지 혹시 뭐 그 1급과 2급 뭐 이런 거의 차이를 저도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 교원 자격증 있지만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저는 2021년도에 이제 임용고시를 보고 합격을 했고 여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년 더 빨리 됐어요. 그래서 전 2020년도 3월 1일자로 임용이 돼서 지금까지 휴직 없이 계속 쭉 근무를 하고 있어서 올해부터 이제 4년 차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대학교에서 이제 졸업해서 교원 자격증을 따시면 그때 2급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보건교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과는 뭐 대학원을 간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그 1급으로 이제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보건교사는 무조건 2급 보건교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만 3년 이상의 교직 뭐라 해야 되지? 그 교육 경력이 있어야지 소정의 이제 연수를 받고 나서 1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히 임용고시를 보시는 거는 2급이 1급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임용고시를 보시는 거는 그냥 뭐 공립학교에서 이제 갈 수 정규로 있느냐 없느냐 근무하시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만약에 그냥 2급 자격증이 있으시고 임용고시를 안 보신 경우에는 그냥 뭐 사립학교라든지 기간제 교사로는 근무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근무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기간제 선생님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뭐 사립학교에 이제 기간제 선생님이나 정규로 이렇게 근무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까지 이제 만 3년을 채우고 올해 이제 딱 그 1급 보건교사 자격 연수 그 조건이 채워진 사람이라서 아마 올해 이제 연수를 받은 다음에 1급으로 이제 저희 보통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네, 선생님 정말 갑자기 좋은 소식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아미트 선생님은 얼마 남았어요? 저는 이제 약간 휴직을 좀 해가지고 2년 정도 더 근무를 해야 1급 연수를 듣고 1급으로 다시 이제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1급의 자격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미트 선생님도 빨리 올라가시길 바라면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몰랐던 사실을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까 전에 이제 2급 교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제 3년 뭐 사립이나 기간제 교사로 이걸 채우고 나면 1급을 이제 가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굳이 그렇게 이제 힘들게 그 어려운 임용고시를 이렇게 보시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네, 그 있나요? 차이가 이제 교직 기술을 하고 졸업을 하면 바로 사립학교나 기간제 교사로 근무가 가능하고 대신 임용고시를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공립학교에 발령이 가능하고 정년까지 이제 끝까지 보장이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 기간제나 뭐 사립학교, 공립학교 구분 없이 전부 3년 경력이 생기면 이제 그때 1급 자격 연수를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는 사립이 아니더라도 이제 국공립 이런데 이제 기간제 교사로서는 들어갈 수는 있는 거죠. 네, 그쵸. 그 혹시 기간제가 뭐 얼마나 돼요? 정말 2주 신혼여행 뭐 갈 때 잠깐 일하실 수도 있고 뭐 아니 면 원래 선생님이 뭐 육아휴직을 길게 들어가서 몇 년씩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 계약 기간은 정말 학교마다 다 다르고 그냥 자기가 지원한 그 기간만큼 근무하는 게 기간제 교사입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그 기간제 교사 그러면은 기간제 교사로도 3년을 쌓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좀 잠깐씩 일한 그런 뭐 몇 주의 경력도 안에 포함이 다 되는 거예요? 네. 어. 그냥 어쨌든지 간에 전문 보건교사로 학산. 근무를 한 기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나중에 기간제 교사를 하시다가 임용고시를 보셔서 정규 이제 보건교사로서 발령이 나신다고 하시면 그때 기간은 전부 다 100% 경력 인정이 되세요. 네, 선생님 너무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임용고시 얘기가 나와서 이거를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네. 것 같아요. 두 분 다 이제 합격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임용고시 어렵지는 않았나요, 선생님? 이게 좀 어렵죠. 맞아요. 혹시 그러시면은 그 이제 임용고시와 관련한 내용과 그리고 임용고시를 합격하고 나서 이제 보건교사가 되기까지의 뭐 이런 절차 이런 것들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공립학교 보건교사로 근무하려면 임용고시는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고요. 임용고시는 이제 응시할 때 도 단위로 지역을 해요. 전국으로 뽑는 게 아니고 뭐 경기도면 경기도, 전남이면 전남, 뭐 서울이면 서울 이렇게 선택해서 이제 시험을 보고 있고 대신 시험 문제는 전국이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은 사실 두 가지로 되는데요. 교육학하고 전공 이렇게 딱 두 과목이에요. 전공은 뭐예요? 전공이 저희 이제 간호학과 전체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네. 그 국가고시 같은 게 나온 네, 거예요? 네. 그냥 정말 4년 내내 대학에서 배운 내용이 그냥 전체 범위다 이렇게. 오케이. 네. 그래서 교육학도 사실 세부적으로 나누면 뭐 철학, 심리, 교수학습 이론, 평가, 통계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고 갑자기 교직의 악몽이에요. 또 이제 전공도 어쨌든 저희는 전공 보건이니까 전공 보건은 뭐 성인, 여성, 아동, 정신, 학교 보건법도 되게 세세하게 나오는 편이고 이렇게 이런 모든 과목들을 논술 시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논술 시험이에요. 선생님, 제가 문제가 논술로 나오는 거는 진짜 몰랐거든요. 그러면 혹시 아까 전에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교육학, 전공과 관련해서 그리고 선생님은 교육학과 관련해서 이게 논술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먼저 교육학을 설명드리면 비포? B3? 비포였던 거. 정말 큰 종이에 줄글이 이렇게 적혀 있고 그 안에 이제 뭐 A 교사, B 교사, 뭐 C 교사 이렇게 상의하는 상황이 막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저희가 채워야 되는 조건들이 있고 그걸 이제 줄글을 다 읽고 문제를 읽고 저희가 이제 그 조건들을 다 포함할 수 있게 답을 다 적어야 하는데 그 용량이 B3, 비포. 비포 2장 정도를 다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논술인데 사실 들여다보면은 그냥 내가 이 이론을 알고 있니? 뭐 이 이론의 장점은 뭐야? 뭐 이렇게 교수학습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유형이 이 교육학 문제입니다. 우리 그 전공은 어떤가요, 선생님?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용고시가 3교시로 나눠서 치러져요. 그래서 1교시에는 교육학 시험을 보고 2교시, 3교시는 전공 A, B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사실 문제 자체는 뭐 A, B라 그래가지고 크게 다르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나눠만 놓는 그런 건데 이제 뭐 가끔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기도 하고 뭐 문제로 이제 길게 서술로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요즘에는 진짜 상황을 많이 제시해 주시고 그 상황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이 한 질병 같은 게 나오고 뭐 이 질병의 병리 뭐 기전이라든지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뭐 학교에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법령 변경이 워낙 자주 되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묻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거의 모든 분야를 다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학교라 그래가지고 뭐 학생들이나 이제 보건교사가 커버해야 되는 게 학생이랑 교직원이거든요. 근데 뭐
왜냐면 학교에는 뭐 임신하신 선생님도 있으실 그렇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뭐 여성도 다 나오고 뭐 정신이라든지 모든 이제 범위가 다 출제가 됩니다. 와, 이거를 듣고 나니까 선생님들 되게 신선해서 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질문이라서 뭐 원치 않으시면 답을 안 해주셔도 되는데 혹시 이거 시험도 1년에 딱 한 번 있는 거죠? 네, 1년에 딱 한 번 수능 다음 주 토요일. 토요일 날 항상 겨울에- 시험일입니다. 네. 그럼 혹시 그 두 분의 선생님은 이제 이거를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선생님부터. 네, 저는 이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20년 임용이어서 이제 아미트 선생님보다 1년 빨리 됐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초수에 합격을 해서 1년 만에 준비를 하고 그 대신에 그 1년 동안에는 뭔가 그 일을 뭐 정규로 근무하면서 하지는 않았고 그냥 이렇게 학업에만 몰두하면서 1년 준비해서 다행히 초수에 합격을 그러니까 퇴사를 하시고 진짜 아예 공부만 이렇게 하셨. 사실 퇴사하고 한 반년은 그냥 놀았어요. 그럼 거의 반년 동안 준비를 하신 거네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 그냥 딱 1년 정도. 네. 우리 아미트 선생님은 저는 정말 슬프게도 재수를 했는데 이 친구랑 이제 같이 공부할 때는 사실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서 친구는 붙고 나는 떨어졌네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정말 1년 동안 노력해서 이제 두 번째에 붙을 수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솔직하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들의 임용 합격 스토리까지 생생하게 들어봤는데요.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언급해주신 그 시험을 합격을 하면 바로 임용을 합격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절차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임용고시가 1차랑 2차가 있는데요. 아, 1차 시험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필기 시험, 논술로 보는 필기 시험이 1차고 2차는 이제 심층 면접이라고 해서 그 또 뽑는 지역마다 문제를 따로 내서 면접을 보게 되고 그것까지 통과를 해야 진짜 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선생님께서 그 면접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이지 선생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딱 임용고시 시험을 봤을 때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오전에는 집단 토의라고 해서 한 5명에서 6명 정도 되신 선생님들이 한 이제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이제 해결하는지 토의를 해서 하는 거를 이제 오전에는 면접을 보고 오후에는 개별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개인당 총 4개, 그러니까 5개 정도의 이제 질문을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였는데 두 가지 질문은 구상형이라고 해서 미리 종이를 주세요. 이제 그걸 보고 거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미리 답변을 생각해 가서 이제 이 답변을 하는 거고 두 가지는 이 구상형을 다 답변한 이후에 앞에 있는 종이를 뒤집으면 바로 이제 문제가 또 2개가 적혀 있어요. 정말 면접관 바로 앞에서 네. 문제를 뒤집고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 즉답형 문제 2개까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저때 이렇게 약간 라떼 같은 저 그때 시험 봤을 때는 그 뭐지 자기 성장 소개서라 그래서 자기 소개서 같은 거를 또 제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질문 하나까지 해서 총 5개의 질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매년 다르고 지역마다도 다 다르고 이건 저희가 지금 경기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네.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병원 면접은 뭐 왜 지원했는지 뭐 간호사로 뭐 어떤 꿈이 있는지 이런 거를 물어본다면 정말 그 임용고시 면접은 그냥 문제를 푸는 거예요 사실. 저희에게 개인적인 걸 물어보지 않아요. 네,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이런 문제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면접관님은 정말 평가만 하세요. 저희한테 뭔가 구술로 뭔가를 물어보시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 면접 분위기는 어때요? 면접 분위기는 일단 되게 좀 차분한데, 그러니까 뭔가 병원 느낌이랑은 좀 다른 게 병원은 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의 이미지를 좋게 보일 거라든지 이런 느낌이 좀 있다면 그 임용고시 면접은 어떻게 하면 내가 아는 거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답변할 수 있을까 약간 좀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좀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그 과목마다 면접하는 좀 또 분위기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보건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간호사를 하고 오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면접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되게 이렇게 좀 차분하고 머리 망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선생님 너무 이거 진짜 정말 힘든 이야기 너무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어려운 임용 이제 면접을 또 다 통과를 하시고 그 스토리들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이제 면접을 이제 봤어요. 그럼 면접이 합격을 하고 나면은 이제 임용고시를 합격했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임용고시를 합격하고 난 후에 이제 보건교사로서 발령을 받는 거는 이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한 번만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 지역 도 단위, 뭐 경기도 이런 지역 단위는 원서 접수할 때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선택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면접까지 보고 나서 임용고시를 합격하게 되면 이제 경기도 안에서 너가 가고 싶은 뭐 지역을 선택해서 지망을 써서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지망을 써서 내는데 사실 그냥 랜덤으로 거의 발령이 닿는 편이고 또 그 후에 좀 더 기다리면 이제 너는 어느 지역에 어디 학교로 발령이 났어 이렇게 나중에 결과가 나는 편입니다. 그 만족을 하셨나요? 첫 번째 그 발령 받으신 저는 연고가 있는 지역이어서 굉장히 좋아했고 저는 진짜 네. 뜬금없는 곳에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 지역 가서 살아야 되는 네, 그런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이게 발표가 조금 늦게 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장에 3월,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보통 3월 2일부터 계약이거든요. 근데 2주가 안 되는 시간 안에 집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되게 좀 발표가 난 이후에 되게 급박하게 많이 정신이 없어요. 바쁘고. 네네네. 그 선생님은 그러면은 그 뜬금없는 곳으로 이렇게 발령이 됐을 때 이게 또 그 갈 수 있는 집이나 뭐 이런 게 좀 여건이 되셨나 봐요. 저는 그 원래 이제 본가랑 정말 먼 곳에 이제 났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근데 어쨌든 3월에 해내야 되니까 해내야 하니까 그쵸. 그 간호사들의 특징이 하라고 하면 또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저는 맨 처음 발령이 왔을 때 이제 코로나가 터진 그 막 초기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당장에 이제 이걸 대처를 해야 되니까 날마다 근무는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또 저는 또 집이 없으면 또 안 되니까 발령 나자마자 진짜 불이 나게 가서 집 구하고 바로 계약해서 이사를 거의 한 2일, 3일 안에 모든 일이 다 끝났었던 것 그냥 같아요. 합격 발표 지역 어딘지 나오고 학교까지 나오면 이제 그냥 이사를 가야 돼요. 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사립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 학교 재단 자체에서 그 뭐지 기숙사 같은 거를 마련을 해줬었는데 이제 선생님처럼 이렇게 갑자기 이제 근무해야 되는 지역이 갑작스럽게 정해지면 공립학교는 이렇게 뭐 기숙사라든지 뭐 이런 거주지를 뭐 제공해주는 곳은 없나요? 이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고 지역마다도 좀 다른데 뭐 예를 들면 경기도 안에서도 조금 도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관사가 없어요. 그 관사라고 네, 관사라고. 관사라고 하는데 보통은 관사가 없어서 개인이 이제 집을 구해서 살아야 되고 예를 들면 뭐 조금 더 이게 외곽에 있는 좀 저희가 좀 시골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곳들은 대체로 이제 관사가 있긴 하는데 또 그런 지역의 특성상 신규 선생님들 발령이 또 많이 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자라는 네. 편이에요. 관사가 모자라요. 네. 그래서 관사도 뭐 1년, 2년 정도 대기했다가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뭐 또 정말 운이 좋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 관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학교 내에서 이용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먼저 사용하시는 선생님이 없으면 또 들어갈 수 있는데 운이 좋으면 바로 관사로 네. 갈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아니면 이제 또 집을 또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뭐 이것도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그 관사는 뭐 1인 1실 기준으로 보통 되나요? 그거는 모르시나요? 그것도 학교마다 다른데 이제 제가 지금 있는 학교에도 관사가 있어요. 근데 그 관사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좀 작은 가정집 한 투룸 정도 되는 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거기서 뭐 두 선생님이 같이 사용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뭐 쓰겠다고 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고 하면 그냥 한 분만 지내셔도 되고 이거는 학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임용을 합격을 하고 이제 보건교사가 이제 되는 절차까지도 다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임용고시 합격했을 때 딱 그 합격이라는 거를 봤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특히 우리 아미트 선생님은 아까 재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느낌이셨는지. 또 하필 경기도가 예고 없이 하루 빨리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요? 네, 예고 없이 전국에서 정말.
그래서 저는 이제 갑자기 발표를 보게 됐는데 딱 합격 보자마자 와 이제 공부 안 해도 된다. 이게 너무 후련하고 근데 또 그 후에는 막 이제 정신이 없어요. 막 신체 검진 가고 서류 준비하고 이래야 돼서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 그냥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그 마음이. 그럼 나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여기서 하나 선택을 해봐요. 아산병원 합격했을 때 기쁜 거랑 보건교사 됐을 때 기쁜 거 둘 중에 뭐가 더 기뻤어요? 우리 두 선생님들 모두 다? 이거는 저는 비교할 수 없이 아 됐을 때가 왜 어떤 느낌이냐면 아산병원에 붙었을 때는 와 나 취업했다 이런 느낌이었고 보건교사 딱 됐을 때는 와 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훨씬 더 약간 좀 무겁게 와닿는 느낌? 네. 우리 선생님은요? 저도 약간 병원에 이제 저도 그때는 어렸을 때 이제 뭣도 모르고 이럴 맞아, 때 어렵지, 약간 맞아.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24살이 일을 했다니 약간 좀 이런 맞아, 느낌이 맞아, 나요. 맞아. 지금 신규 선생님 볼 때마다도 너무 이렇게 벌써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아산병원 됐을 때 그냥 진짜 내가 취업을 했구나. 내가 앞으로 이제 간호사구나.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었다면 병원에 이제 학교 이제 보건교사 합격한 거를 보고 나서는 뭔가 약간 그 됐다. 징 같은 걸로 머리 이렇게 딩 막 이제 됐다. 그런 느낌. 이제 이렇게 진짜 아미튼 선생님 말처럼 와 진짜 이렇게 나는 앞으로 이제 보건교사로 살아가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든지 약간 퇴사를 좀 할 수가 있다는 맞아요. 그런 그 느낌이 차이예요. 있으니까 뭔가 약간 시한부적인 느낌이면 이제 보건교사는 확실히 이제 내가 정말 앞으로 평생 동안 안고 갈 직장이 네. 생겼구나라는 이런 느낌이었다는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